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얼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방송 담당 공시영입니다. 꾸박. 저희 조금 자리를 바꿔봤어요.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전 좀 어색한데. 네. 여튼 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방송 진행해 볼 거고요.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 조금 개편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시영 활동가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여러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서 그 중에 하나였던 동생 조건 씨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 그리고 2020년 9월 재판 결과 후 언론 보도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건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번 재판 결과가 어땠는지부터 좀 짚고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의혹에 3대 축이 있죠. 그런가요? 첫 번째는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논문, 이런 스펙이 특혜인가? 이게 그쵸. 첫 번째고. 자녀 입시 문제 네.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조국 전 장관인가 조범동 씨인가.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응동학원 관련 사건들의 학원 이사였던 조국 전 장관은 책임이 없나. 이렇게 세 축이 있었어요. 네. 이 중에 뒤에 두 개가 1심 판결에서 지금 무너진 상태이죠. 그쵸. 사모펀드 코링크 이제 실소유주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두 문제,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1심 판결에서 무너졌다. 네, 물론 이제 첫 번째 논란인 자녀 스펙 관련 논란이 여론에 가장 파급력이 크긴 했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요, 그 첫 번째 논란보다 뒤에 두 개가 훨씬 더 크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죄의 경중만 따져보면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걸리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막 징역 몇 년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거든요. 그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말고도 뒤에 두 개의 보도의 무게를 많이 뒀는데요. 이번 조건 씨 재판은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 소송이 사실로 인정되면 당시 이사였던 조국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연결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서 이번에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재판 결과, 그러니까 동생 조건 씨가 총 6개 정도의 혐의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채용 비리 문제에서만 1심에서 유죄를 받고 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재판 결과가 최근 이제 2020년 9월 18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앞서서 이제 그렇다면 의혹 보도가 시작됐던 작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가 결정됐고 언론에서 굉장히 가족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비위 의혹 보도가 쏟아졌었어요. 근데 이때 조건 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들이 있었죠? 네, 우선 여기서 허위 채권 의혹이 뭐였나 간략하진 않지만 하여튼 설명을 드리자면 해주세요. 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인데요. 96년에 16억 원대 공사를 고려종합건설이라는 데에다가 주고요. 네. 이건 고려종합건설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곳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네. 고려종합건설은 여기서 부친 회사, 네. 시티개발은 동생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바로 다음에 IMF가 터져가지고 두 회사는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났고요. 이후 동생 부부 측은 2006년에 코바 C&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16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51억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웅동학원에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을 포기해서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 채권이 허위 채권이라 위장 소송을 했다. 그리고 조국 동생 부부는 위장 이혼을 했다. 이런 의혹들을 주광덕 위원실과 언론이 합작해서 띄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주광덕 의원실이랑 언론이랑 거의 합작해서 띄웠다시피 했다라고 공시영 활동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의혹이 있다면 뭐 언론이 보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보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건이 이제 2019년 8월 16일부터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네. 그때부터 일주일간 보도량을 조사를 해봤을 때 네. 7개 방송사에서 52.5건 정도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내면 대충 7.5건 정도 한 거죠. 당시 헤드라인들을 좀 보면은 대표적인 헤드라인들을 보면 이게 조국 동생 의혹이 아니라 분명히 언론들은 조국 의혹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당시 대표적인 보도 제목들을 좀 읽어드리면 네. 그 SBS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변론안에 동생 부부 승소, 이사 조국 몰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혐의가 인정되면 조국 장관도 배임 혐의가 걸릴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보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엔 조국 가족 이상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장이혼 공세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게 채널A에서 이혼 4년 뒤 시아버지 묘비에 이름 새겨 그때 유명했던 가족 묘소를 찾아가가지고 네. 며느리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네. 채널A였다. 네, 네. 이런 보도까지 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다시 현재로 좀 돌아와 볼까요? 그때 과거에 이렇게 동생 조건 씨에 대해서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각종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해서만 이제 유죄 선고가 1심에서 나온 것인데 네. 그럼 재판 결과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7.5건씩 쏟아졌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상파는 보도를 안 했고요. JTBC와 MBN은 단신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는 좀 꼬아서 보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그 저녁종합뉴스 모니터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녁종합뉴스 대상이고요. 다만 네. 온라인 기사로 넓히면 KBS 같은 경우에는 해설 기사를 냈거든요. 물론 온라인 저녁종합뉴스에 안 났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했던 지상파를 포함해서 여러 뭐 종합 편성 채널까지 다 그렇게 의혹 보도를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좀 그렇게 재판 결과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유혹을 벌일 때는 엄청나게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놨는데 그게 다 이제 가루가 돼서 날아간 거잖아요. 네. 상을 치우진 않는 거죠. 그렇죠. 의혹 보도는 다 쏟아냈는데 그럼 그것이 사실이었다, 의혹이 사실이었다, 혹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를 언론이 또 짚어줘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꼬아서 보도를 했던 언론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TV조선과 채널A가 그 꼬아서 보도하는 행태를 좀 보였는데 네. 이 두 방송사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작년 8월에 각각 11건, 12건 이렇게 가장 많이 보도한 곳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재판 끝난 다음에 한두 건 보도를 했죠. 네. 이 두 방송사는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조 전 장관의 SNS입니다.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거를 좀 참고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각각 제목을 보면요. TV조선의 기사 제목은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 법정 구속 이런 제목인데요.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건 설명보다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문제가 불거진 뒤에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비리가 적발됐다며 검찰을 원망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채널A는 이제 제목에서부터 동생 법정 구속, 검찰 탓한 조국 이렇게 기사를 냈고요. 네. 그 기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저인망 수사에서 발견된 비리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조 전 장관의 SNS에 달려가서 반응을 따간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조 전 장관의 SNS에 달려가 봤어요. 네, 같이 달려가 봤더니 네. 그랬더니 그 SNS 전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동생입니다.
육친이고 혈친입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전문을 보면은 약간 검찰 탓만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네. 우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비리로 명확히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네. 마지막 문단은 이제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좀 챙기겠다 형으로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쭉 이제 들으면서 어느 부분을 검찰 탓했다라고 봐야 하는지 좀 고민해봤는데 이게 전문인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전문인데. 근데 이거를 검찰 원망했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약간 과도한 해석을 덧붙인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관심법을 쓴 거죠. TV조선과 채널A가 따온 게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 이 부분인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국 뭐 전 법무부 장관 뭐 당시 이제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검찰을 원망했다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공시형 활동가 말처럼 좀 과도한 추측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비리가 발견됐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는 이제 여기서 한 문장을 잘라가지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검찰 탓만 하는 사람 정도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란의 핵심이 될 만한 쟁점인 허위채권 소송 네. 이런 것보다는 유죄 판결이 나온 채용비리 이 부분만 좀 보도해서 강조가 됐거든요. 네. 유죄 1년 나왔다. 이 정도로만 잘라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SNS에서 한마디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구성을 한 거죠.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어쨌거나 지상파는 재판 결과 보도를 안 했어요. 이거 제 네. 질문에 넣어놓은 건 아니었던데 그러면 지상파는 보도를 안 했고 TV조선이랑 채널A는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식의 보도를 했다면 그냥 이러한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 유죄 나왔고 그래가지고 1심 유죄 선고 받았다. 약간 건조하게 제대로 사실만 전해준 방송 뉴스는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TBC랑 MBN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단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단신 처리가 좀 담백하게 갔다 요렇게만? 네. 근데 뭐 상을 어지르기만 하고 정리는 안 해놓은 거죠. 그쵸.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이 그렇게 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건 신문이랑은 별개로 방송 뉴스에선 좀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채널A랑 TV조선 이런 얘기했는데 그 공시형 활동가가 정리해준 거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TV조선이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다음날 나온 기사인데요. 네. TV조선이 주말판 뉴스에서 해설 기사를 냅니다. TV조선의 따져본이라는 해설 기사 코너가 있어요. 네. 여기서 조국 동생 판결을 좀 문제 삼는 보도를 냈거든요. 네. 근데 보도 내용은 이제 판결 결과 설명보다는 사실상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받아 쓴 것에 좀 가까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TV조선은 이제 전날 보도에서는 조국 동생이 유죄 1년 받았고 조국은 검찰을 원망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갑자기 따져보겠다고 한 거죠. 네. 뭘 따져봤냐. 박정훈 앵커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 씨가 더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비리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이걸 포함해서 여섯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중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본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이른바 허위 소송 관련 혐의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사실상 가족법인에 가까웠던 만큼 사기 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무죄가 지금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소장이 조 씨의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해서 허위 공사에 무게가 더 실리는가 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사기 소송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은 공사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그런 당사자의 증언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군요. 네, 허위채권 소송 부분이 무죄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공판 과정에서 오직 현장 소장만 고려시티 개발에 하도급 안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실제 하도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24년 전 문제잖아요. 네.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결국에는 있다.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시 실제 금전 출납을 담당한 경리부장 쪽이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는 확실히 했다. 자기는 공사 대금을 결제한 적도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서로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는 말은 TV조선에서 안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약간 그러면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형식으로 지금 보도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앵커는 여기 대해서 현장 소장이면 공사 당사자인데 그런 증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군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또. 이 재판 결과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싶다는 거를 이제 좀 비유적으로 보여줬다? 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 하려고요? 네. 판사 타살하려고 하는 얘기죠. 네. 앵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1심 재판 어떤 판사가 맡았습니까? 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재판부가 현 정권 관련 재판을 여러 개 맡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김 판사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도 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사건도 맡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판사가 진보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판사 성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예, 누가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게 사법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2심 재판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법연구회라는 거는 되게 조중동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10년 전에 해산된 단체예요. 독관단체긴 한데 10년 전에 해산됐거든요. 그때 조선일보가 막 우리법연구회 명단까지 받아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우리법연구회를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데요? 대법원에 이제 여러 연구회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민사판례연구회라는 것도 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젠더법 연구회, 이런 다양한 연구회들이 있는데, 네.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뭔가 진보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찍혔던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마치 여기 출신이어서 일부러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도 좀 소환이 됐다. 네, 정작 그 사이에 다른 법관단체가 좀 큰 문제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판례연구회가 약간 엘리트 판사 모임인데, 네. 처음에는 이 단체가 사법시험에서 고득점자를 제외하고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회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엘리트 판사 모임이 되어가는데, 저번에 사법농단 사건 있죠? 네. 거기 주범으로 약간 꼽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이제 TV조선에서 따져보니라는 코너에서 이렇게 우리법연구회를 어떻게 보면 들먹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고, 근데 그 주장이 좀 터무니없는 근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의혹 보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다리를 휘어지게 아주 그냥 차려놓고서 재판 결과 나오니까 전혀 치우지 않았던 이런 언론 보도 행태를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우고 있는 거죠. 민원련이.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보수 언론이 어떤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막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 꺼내면서 막 판사가 편향적이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이렇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있다지만
우리 법 연구회는 10년 전에 해체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네, 지금 사골국이 되다 못해서 뭐 아예 열분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우리법 연구회 타령이라니. 네, 그러니까 누가 사법부 신뢰를 도대체 위협하고 있는지 참 의문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1심 선고여가지고 아마 2심이나 3심 뭐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언론 보도가 또 나올 테고 그때도 네.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혹은 가지지 않을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약간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까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항소를 했어요, 즉각. 네. 그러니까 약간 항소심에서 아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때는 또 과연 어떻게 보도가 될지도 한번 민원련에서 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문제적 보도가 또 있다면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댓글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제 그 박채린 활동가의 방송에 이어서요.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2회 방송, 추석 특집 2회 방송. 언론의 추미애, 언론의 추미애 집착 탈탈탈 이 방송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좋다님, 알찬 모니터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조용하지만 집콕으로 잘 쉬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잘 쉬셨나 모르겠어요. 댓글 달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집콕으로 아주 잘 쉬었답니다. 집콕했어요? 전 집콕했죠. 잘하셨어요. 네. 댓글 읽어주세요. 김민선님, 정확한 정보 감사해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생활님, 추미애 카톡들은 다 봤죠. 막 새로 언론들이 띄운 그 추미애 카톡들 있잖아요. 네네, 저도 봤어요. 뭐 전화번호 알려줬다. 네. 그래서 다 봤습니다. 네. 저희 또 뭐 관련해가지고 보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또 한 번 더 저희 다뤄볼 수 있겠죠? 최근에 근데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또 아직도 방송 뉴스 나오나요? 네, 아직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만 할 때마다 계속 추미애 장관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이슈에나 그냥 갖다 붙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따옴표 보도로 언론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저 궁금한 거, 맞다. 방송 뉴스는 안 물어봤네요. 박덕흠 보도는 잘 나와요? 그것도 이제 곧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추미애 장관 일주일이랑 박덕흠 일주일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네. 기다렸거든요. 네.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껴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분석을 해야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또 추석 연휴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이랑 토론회 했는데 둘 다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 확진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모르겠어요. 보도가 과연 얼마나 또 다시 우리 정치 문제에 관심 가지고 추석 연휴 때 보도가 나왔는지. 저 추석 연휴 때 일부러 뉴스 안 봤거든요. 방송은. 저 잘 안 봤습니다. 쉬셔야죠. 추석이었는데.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시영님이랑 하는 거 언제 나가죠? 수요일에 나가죠. 저는 지금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한글날이라서 쉬기 때문에. 방송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쉬기 때문에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금요일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목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아 맞다. 시영님 머리 때문에도 그런데 머리 이렇게 해도 얼굴 잘 보이나요? 눈이랑? 안 보여. 이렇게 좀 머리 이렇게 넘겨주세요. 얼굴 눈이 너무 안 보여. 5대5로 하면 돼요? 조만간 파마 또 하려고. 아니 근데 5대5 한번 지금 해봐요. 네? 오 괜찮네요. 여길 또 연결해 봐. 저 이렇게 가봐야죠. 그렇게 해보시죠. 네네 좋습니다. 아이 좋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좀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핸드폰 안 들고 왔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지? 눈썹이 보이잖아요. 쭉 들어보면요. 검찰 목이 메어가지고 팜 드세요. 박수를 한번 쳐주고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할게요.